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3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 좋았는데 우리도 이제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소가요 플러스 1.38%, 그래서 2,599포인트입니다. 2,600에서 1포인트 부족하긴 하지만 2,600포인트를 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2.38%, 88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훨씬 더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20% 올라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8%,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3.6%, 또 셀업체 중에서는 SDI가 7.3%, LG에너지솔루션이 3.6%, 그러면서 또 반도체 주식들도 대단히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1.2%, SK하이닉스가 2.1%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쪽이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을 봐야 되는데요. 거래소 그 거래 대금이요 오늘 8조 8천억입니다. 그냥 여전히 거래 대금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강세장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 정도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시장의 활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조 400억입니다. 10조를 넘어섰는데 코스닥은 근 한 보름 만에 10조를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코스닥 그 배터리 소재주들이 이렇게 강할 때 거래대금이 한 17조까지도 가고 그랬습니다. 이따 최근에 한 8조, 9조 이렇게 다운됐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10조 이상 올라왔는데요.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0조를 넘어선 거는 상당히 코스닥 쪽은 시장의 활기가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요게 21선이죠. 요 위에 21선을 아직 회복은 못했지만 요 밑에 61선에서 강하게 하방 경직이 되면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래프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다. 21선을 넘어서야 시장이 살아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 21선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강하게 이렇게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 이제 확인한 거가 요 61선 수급선에서 하방 경직이 되면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제 21선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내일 시장을 보면 알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배터리주들이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장이었는데 그래도 하나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소 쪽, 코스피 쪽 거래 대금이 아직도 8조 단위에 머물러 있다. 10조도 못 넘었다 이런 건데요. 한 15조 정도 넘어야 거래가 이렇게 좀 활발하면서 시장의 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보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 또 모레 이번 주 시장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래소 오늘 분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어제 종가가 여기였죠. 종가 위로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상승세를 유지해줬다. 더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런 국면은 굳이 해석하자고 그러면요, 이식 매물들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소화해주는 그런 그 수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올라 있지만 주가가 밀리지 않고 거래가 활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일봉 보면 이렇습니다. 코스닥은 요 21선을 훌쩍 넘었어요. 오늘 양봉을 나면서요. 그래서 21선이 이제 생명선이라고도 그러고 또 심리선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시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매매에서 수익이 좀 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거래소 코스피는 21선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오늘 이렇게 훌쩍 21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 이렇게 보여드리면 오늘 하루 흐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훌쩍 높게 붙어서
장 끝날 무렵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해 줬습니다. 거래소보다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이 대단히 강했다. 그런 영향으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아침부터 상승세를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4,700억 매수 우회했어요. 요게 이제 배터리 소재주 쪽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서도 코스닥 종목들이 좀 들어온 거가 있지만 배터리 소재 쪽에 강한 매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700억 외국인들이 매수 우회했습니다. 평소하고 조금 다르죠. 반면에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7,48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5,490억 매도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양시장 합치면 1조 한 3천억 정도 대단히 많이 팔았죠. 오늘 장이 이렇게 좋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못 팔았던 것들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판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이 거래소에서 7,6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산 거가 조금 눈에 띕니다. 모처럼 기관이 좀 화끈하게 이렇게 매수해 준 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보시면 큰 변화 없어요. 고객이탁금이 50조 7천억. 그래서 전일 비하면 약간 빠진 감은 있지만 금년 이렇게 추세로 보면 여전히 금년 초에 비해서 살짝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는,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미지근하게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1년 내내 돈들이 한 20조가량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것과 비교했을 때 금년 수급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융자 잔고가 이렇습니다. 19조 4천억인데요. 여전히 신용잔고가 높습니다. 절대금액으로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렇게 신용잔고가 좀 줄다가 다시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스닥 쪽에 신용잔고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신용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줄지 않고 있는데, 신용이 요새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서 신용 대신에 미수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오늘 시장 놓고 봤을 때는 엊그저께 미수 들어갔다고 그러면 단타로 아마 오늘 수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처럼 단타하신 분들이 오늘 좀 기분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입니다. 펀드 쪽에 이렇게 돈들이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 절대금액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MMF 증시 주변 자금은 연초에 한 40조 늘어났다가 꾸준히 한 20조 정도가 빠져나간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가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고점 거기까지 이렇게 다다랐죠. 이걸 넘긴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나스닥 이렇습니다. 1.4%. S&P 500 앞에 신고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모양이 좋습니다.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접어들고 있죠. 조정받고. 오늘 니케이 플러스 1.7%입니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대만 시장이 미국 시장과 이렇게 같이 동조화를 하고 있다. 독일 이렇습니다. 1.2%, 프랑스 1.1%. 좀 주춤하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상해가 1.2%. 바닥에서 이렇게 뚫고 오는 맛이 있죠. 항생, 홍콩 지수도 오늘 1.9%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그 개별 종목 보면요. 애플이 지금 어제 2.3%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죠. 시총이 3조 달러가 됐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코스닥하고 코스피 다 합쳐도 아마 2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2조 달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애플 하나가 지금 3조 달러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어쨌든요. 테슬라가 1.6% 올라줬습니다. 좀 주춤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나온 뉴스 보니까요. 테슬라 2분기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 86%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6만 6천 대를 팔았다고 그러고요. 86%라는 건 더블 났다는 얘기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게 지금 테슬라 이렇게 급등하면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우리 배터리 소재, 배터리 셀 이쪽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 그 케이스를 보면 테슬라가 강한 경우에 우리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맛이 있습니다. 요 영향이 우리한테 좀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파벳 A, 구글 모기업이죠. 좀 주춤합니다.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모기업이죠. 이렇습니다.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엔비디아 오늘 어제 3.6% 올라줬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21선을 타고 양봉이 났습니다. AMD, 엔비디아 라이벌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주춤하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우리 시장 AI 관련주들에 좀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장도 이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아마 오늘 가지신 종목들 다들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종목 중에 최근에 이 상승세가 굉장히 급하고 좀 눈에 띌 만한 종목 말씀드리면 한스 바이오메드 좀 이렇게 말씀드릴까 그래요. 그 급등주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인데요.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댓글을 보면 이걸 사신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총 이제 2,700억이 됐습니다. 이게 1,000억대에 있다가 최근에 2배가 올랐는데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9.5%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 상승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마 10,000원대 요 근방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상승 추세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에는 좀 가지고 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무너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날 때 그때쯤에 매도를 고려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최기호 기장이 여기 한 지분을 13%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데 CB 그때 물량 그 주식 전환한 게 그 발행가가요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 났다는 얘기죠.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이제 팔지 안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또 한스바이오메드 2대 주주 지위를 지킬지 알 수는 없지만요. 제 생각은 그 물량을 쉽게 이렇게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요 거래량 보십시오. 대량 거래가 되면서 요 단계에서 상당한 그 수량을 추가로 이렇게 매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를 그 끌어가는 세력이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면서 음봉이 난다 그러면 팔아야 되지만 지금은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으로 보면 앞에가 2020년 9월 7일이 27,800원이 고점입니다. 지금 22,000원이니까 아직 이 고점 다다르지 않았죠. 월봉으로 보면요. 2018년 34,75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를 따지면 아직 거기가 멀어 보이는데요. 작년에 이제 9월 법인인데 흑자 전환했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도 아마 흑자 기조 전환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거의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거기다가 이제 한스바이오메드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협조 관계를 갖는다고 그러면 오스템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적자하다가 흑자로 전환되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추세가 무너질 때 그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도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추천드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가지고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까지 강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 그 회사 내용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그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것들 그 영상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다가 IP를
이제 로열티라든가 라이센스 이거를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그 대여료를 받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레벨이 높은 두뇌 산업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뉴스 뜬 거 보니까요, MPU라는 게 이제 GPU가 더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신경 처리 장치를 이용한 이제 그 하드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MPU 얘기가 오늘 나오면서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MPU라는 게 원래는 이제 CPU 중앙 처리 장치, 기억, 해석, 연산, 제어 등 이 4대 제어 기능을 관할하는 중앙 처리 장치, 이게 이제 CPU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한 게 이제 GPU죠. 이 GPU라는 거는 어쨌든 컴퓨터 그래픽, 지금 이제 챗 GPT 하는 거가 이 GPU를 이용을 해서, 엔비디아가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데요. 여기서 단점을 보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 게 이제 MPU라는 건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GPU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고, 칩셋 미디어는 MPU 쪽에서 지금 개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이게 상당히 쇼킹한 뉴스죠. 그러다 보니까 GPU도 지금 대단한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MPU 쪽에서도 기술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개발 단계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칩셋 미디어가요, 오늘 상한가 갔다가 종가가 22% 끝났기 때문에, 상한가는 아니지만 22% 올랐기 때문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올웰님 비롯해서 칩셋 미디어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도 이걸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보는 견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종목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료도 좋고 오늘 뉴스 이렇게 터져준 것도 대단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MPU라는 게. 단 하나, 오늘 거래가 600만 주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거래가 조금 과하다, 이런 얘기죠. 달리 얘기하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다 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내기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좀 보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 상대로 해서요, 칩셋 미디어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칩셋 미디어 이렇게 매집한 그 흔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여기, 이게 뭐냐고 그러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양봉이 났었던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서 양봉이 났었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양봉들이 이렇게 났었습니다. 여기를 저는 이제 매집 단계로 보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이루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익 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보유하면서 좀 기다려보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 오늘 워낙 강하게 29% 상한가까지 쳤기 때문에 잔량이 막 2, 30만 주 이렇게 쌓일 때 보니까 막 쏟아져 나와요, 물건들이. 그래서 요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됐던 것들이요, 이렇게 밑에서 매집한 물량들이 오늘 이렇게 좀 쏟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물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물량을 오늘 떠 안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소진됐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일부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일에도 보합 이상 이렇게 난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료는 좋지만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힘이 좀 소진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더존 비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바닥에서 누군가 조금 사가는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거래량이 어제 12만 주에 비하면 오늘 5만 8천 주니까요,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봤을 때 오늘 양상만 놓고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요게 이제 양봉이 이렇게 세 개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가 이렇게 어쨌든 평소보다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오늘은 음봉이 나면서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모양만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거는 적산병이라고 그래서 양봉이 세 개가 이렇게 나면서 거래가 늘어나면 바닥권에서 상승 신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양봉 세 개가 난 것 때문에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양봉 세 개가 난 것 때문에 제가 매수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이거 가지고 또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좀 지켜보고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13만 6천 원에서 3만 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근 1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요 국면 여기가 좀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한 50%가 올라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미스테리다. 요게 왜 그랬을까? 뭔가 호재가 있었던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쫓아서 살 필요는 없지만요. 오늘 이렇게 좀 주춤했는데 요럴 때 조금 사도 되는 종목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쫓아갈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 바닥권 분위기가 좀 난다. 여러 가지 양봉이 세 개 난 거라든가 거래가 조금 늘어난 거라든가 좀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염려를 오늘 일거에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주가도 오늘 20%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슬라 주가가 올라서 이제 에코프로가 오른다 그렇게까지 에코프로를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와 상관없이 에코프로는 제가 보기에 애초에는 성장주, 실적주 성격으로 이렇게 붙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력주 성격을 띄었습니다. 돈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성격을 띠다가 여러 가지 악재를 맞이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으면서 신고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37만 주, 기관이 19,000주. 그래서 쌍끌이로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외국인들 오늘 30만 주 넘게 산 거는 그 중에는 제가 보기에 공매도 했다가 이렇게 환매수 들어온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성격을 따지자 그러면 공매도 했던 세력들이 손절매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물량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생각이 되고요. 공매도 잔고는 한 2, 3일 있으면 전산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켜보면 알겠지만 오늘 이제 이렇게 급등하면서 공매도 환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 손절매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불안감을 불식시켰기 때문에요.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쫓아갈 필요는 없다. 많이 올라있는 주식을 굳이 높은 가격에 쫓아갈 필요는 없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제 더 올리게 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공매도를 쳐놓은 외국인들 물량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량이 한 170만 주가량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잔고로 봤을 때. 그 물량들이 이렇게 손절매로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 수급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시라고 하면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일본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세를 거슬러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이 가면 가는 대로 또 빠지면 빠진 대로 거기에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예측보다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는 또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굳이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익이 나 있으면 조금씩 이익 실현하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증시 지표는 아직까지도 강세장 지표는 아닙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그 추세를 좀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